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사방에서 짓누르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앞에 놓인 수많은 역할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에 숨이 턱턱 막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반복해야 할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검도 처음부터 날카로웠던 것이 아니라 차디찬 매질과 수천 번의 망치질을 견뎌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도자기 역시 살을 태우는 듯한 가마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비로소 그 고결한 빛깔을 완성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나를 통제하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힘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이 관성을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나 날카로운 가시울타리처럼 여기며 고통스러워 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수많은 분을 상담하며 얻은 임상 경험과 연구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관성은 결코 나를 파괴하려는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박한 원석에 불과했던 나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으로 빚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이 지독하고도 외로운 담금질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그저 투박하고 단단하기만 한 쇳덩이로 남게 되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예리한 명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자명사주에서는 나를 깎아내고 억누르는 듯한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 내 인생의 격조와 존재의 무게감을 결정짓는 이 관성의 진짜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무게의 진짜 의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흔히 관성을 직장운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곤 하지만 그 본질은 체면과 명예를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의관을 정제하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던 조선시대 양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관성이 반듯하게 자리한 분들은 설령 현재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는 선비 같은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고 스스로 설정한 도덕적, 사회적 품위를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마음속에 단단한 원칙의 기둥을 세워두고 삽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게 타협하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되기도 하죠. 관성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인생의 지향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관성이 강한 분들은 돈을 벌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떳떳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돈이 눈앞에 있어도 내 명예에 흠집이 갈 것 같으면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이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행복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스스로 세운 명예의 기준을 지켜내며 나 자신의 품격을 증명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사주에 정관이 반듯한 분들은 마음속에 언제나 정교한 설계도를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상식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시죠. 첫 번째로 정관은 매우 이성적인 사유를 즐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기보다 보편적인 상식과 객관적인 논리를 가장 앞세워 판단하죠. 그렇기에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합리적이고 태도가 분명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완고한 신념이 타협 없는 고정관념으로 비치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통한 축적의 힘입니다. 이런 성향은 사업을 할 때도 그 결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눈앞에 큰 이익을 쫓아 무모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사업을 하더라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는 그 치밀함이 정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소위 안전한 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정제와 정관이 조화를 이룬 분들 중에 알짜 자산가가 많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투기보다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자신의 영역을 한 땀 한 땀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검증된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관의 또 다른 특징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이분들은 불확실한 변수를 매우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명확한 업무 매뉴얼이 있고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편관은 앞서 말씀드린 정관과는 그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에 살고 죽는 아주 뜨겁고 역동적인 기운이죠. 감정의 진폭이 큰 만큼 의리 또한 깊어서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나 곤경에 처한 일을 보면 자신의 것을 다 털어서라도 돕는 협객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기운은 때로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편관을 칠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하는 7번째 살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표 때문에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칠살의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존재로 단련시키려는 우주의 채찍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편관을 가진 분들은 그 깊은 골짜기를 기어코 견뎌낼 만큼 거대한 야망과 투지를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릇을 타고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로 보고 반드시 그 정점에 올라서야만 비로소 만족하는 승부사의 삶을 삽니다. 물론 인생의 사계절 중 암흑기를 지날 때면 그 강한 자존심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스스로를 찌르는 고통을 겪기도 하죠. 편관이 특히 힘든 이유는 중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등 아니면 꼴등,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채찍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내면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낸다면 운의 계절이 바뀌었을 때 누구보다 압도적인 성취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편관의 암흑기는 길고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도약의 폭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리하자면 정관과 편관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관이 이성과 논리로 나를 조각하는 부드러운 정이라면 편관은 거친 풍파 속에서 나를 강하게 빚어내는 묵직한 망치와 같습니다. 정관이 내실 있는 주인이 되어 자신의 영토를 평화롭고 견고하게 수호하는 힘이라면 편관은 거친 풍랑을 뚫고 나가 적진 한가운데 깃발을 꽂는 장군의 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에는 지금 어떤 조각칼이 들려 있습니까? 사주에 관성이 강하다는 것은 스스로 짊어진 명예의 무게와 지켜내야 할 자존심의 잣대가 그만큼 높고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60년 운명의 사계절을 지나다 보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인생의 암흑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관성이 강한 분들에게 이 시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 사회적 질식을 느끼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보다 초라해질 때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심리적 통증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남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숨을 쉴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관성이 강한 분들의 암흑기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체면의 붕괴가 곧 자아의 붕괴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십성들은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관성이 강한 분들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꼴로 남 앞에 어떻게 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도
혼자 수치심에 몸부림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편관의 기운이 말해주듯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추락이 아니라 내면의 실력과 내공을 응축하는 침잠의 시간이자 담금질의 기회입니다. 거칠애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본질을 갈고 닦으며 이 암흑기를 인내해낸 관성은 운명의 절기가 다시 발복기로 접어드는 순간 그 누구보다 거침없이 세상의 정점을 향해 솟구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주의 관성이 없는 무간사주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곤 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흐름을 타고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무간사주는 애초에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강요하는 양반의 갓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체면치레보다는 나의 본질적 즐거움과 주체적 자유를 생존의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조직의 유계질서 속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독립적인 길을 개척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무간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다움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기준을 요구하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남들 보기에는 불안정해 보이는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런 성향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배경이나 직업 같은 사회적 계급장에 현혹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존중하는지 또 대화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통하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담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입니다. 무간사주는 관성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관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한 사주입니다. 세상이 정한 틀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판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간사주가 걸어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관성의 에너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지금 혹시 무거운 책임감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유독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라는 원석을 가장 빛나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소중한 담금질의 과정이니까요. 결국 관성은 나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더욱 정교하고 가치 있게 깎아내는 신의 조각칼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지독한 담금질은 당신을 인생이라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세우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가장 정교한 설계일 뿐입니다. 이 담금질을 견뎌낸 당신은 반드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명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독한 담금질 끝에 드디어 날카로운 칼이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그 칼을 휘둘러 길을 열어야 할 때가 오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15년의 긴 인고를 끝내고 내 운명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결정적 징조, 이파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담금질을 마친 명검이 마침내 쓰일 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정리되고 인생의 첫 승리를 맛보는 그 짜릿한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데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기품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